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손소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오늘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판결인데요. 상해치사인데요. 부부 사이에 많은 일이 생겨요. 범죄도 많고 또 강력범죄도 많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죠. 살인도 있지만 살인이 아닌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의 이런 강력사건, 사망사건이라고 하면 주로 젊은 남편이 역시 젊은 그런 아내를 살해하는 이런 상황을 쉽게 상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령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역시 발생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가 60대 중반 여성 한 명을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미 구속된 상태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의 판결이 이틀 전 1월 30일에 나온 건데요. 당시에 아내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9월 16일 오전 10시쯤인데요. 아내가 사망한 남편은 65세입니다. 둘 다 60대 부부인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그러면서 남편이 숨을 안 쉰다. 빨리 와달라. 라고 신고를 해서 119가 119 요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도 오고요.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일단 검안을 했더니 이 남편 몸에 타박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혈흔이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발견됐고 혈흔이.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살림하는 그런 가정집이니까 여러 가재 도구들이 있는데 특히 집에 있는 빗자루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누구 피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검에 들어갔어요.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 이 아내는 때린 거는 인정했습니다. 때린 건 인정했어요. 내가 뺨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생한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남편이 숨을 안 쉬고 있다고 전화해서 신고해서 결국은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부검을 했더니 놀랍게도 몸 곳곳에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코뼈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졌습니다. 이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고 몸통과 얼굴만 때린 게 아니라 머리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했죠. 안에서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되면은 일종의 뇌출혈이죠. 그렇게 이제 지주막하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머리 쪽에 외력이 힘이 가해지면은 충격받으니까 역시 피가 나는데요. 이 뇌를 감싸고 있는 이거를 그 막을 지주막이라고 하고요. 이걸 거미막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뇌 거미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뇌에 멍도 들었거든요. 부검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또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나중에 누가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건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폭행이 아니다,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다 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60대 아내는 뺨 한 대 때렸을 뿐이다, 뺨 때렸고 남편 피가 났다, 죽은 거는 나와 관계없다 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이렇게 본 거죠.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이 아내는. 이거는 단순하게 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는 상해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다. 즉 애초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살인죄는 아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상해, 즉 다른 사람을 이제 공격해서 건강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위해를 입히는 그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단순히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폭행이지만 건강, 신체의 어떤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은 상해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고의가 달라지는 건데, 부검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소사실이 이래요.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네. 그럼 도구가 뭐냐? 손입니다. 그리고 혈흔이 발견된 빗자루, 손과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그 외에 뭘로 때렸는지는 다 밝혀낼 수 없던 것이죠. 이렇게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해를 가한 건 언제냐? 작년 2022년 9월 16일 새벽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그 전날이에요. 9월 15일 밤 9시경부터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때린 거죠. 때린 다음에 결국은 사망한 시간은 부검 결과가 나온 사망 추정 시각은 9월 16일 아침 8시경입니다. 그리고 10시경에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형량은 징역 5년입니다. 그럼 징역 5년인데 일단 두 가지로 2단계로 나눠야죠. 첫 번째, 유죄냐 무죄냐. 두 번째, 유죄라면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습니다. 즉 피고인 아내가 나 국민참여재판 가겠다, 억울하다, 나는 뺨 한 대 때렸을 뿐인데 내가 왜 사망하고까지 책임을 지느냐, 인과관계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아니 이거 부검 결과를 봐라, 이게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게 어떻게 뺨 한 대 때린 거냐,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상해 행위를 가한 것이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즉 상해치사다. 단순 폭행죄와 상해치사는 완전히 다르죠. 법조문이 다르기도 하고 처벌 수위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그럼에도 이런 부검 결과가 있었음에도 억울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갔는데 배심원 7명이었고요 7명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징역 5년이고요 그리고 또 압수된 범행 도구들, 빗자루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다 몰수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뺨을 한 대 때렸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내의 주장대로, 아니면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대로 이런 구타 행위, 상해 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든 왜 싸움이 나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대 부부인데 과거 유산 이후에 불임 문제와 관련해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 그러니까 시부모로부터 왜 애를 못 낳냐, 뭐 아들을 못 낳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그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거 유산 이후에 불임 문제와 관련해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또 평소 피해자가, 즉 남편이 월급, 또 돈 쓰는 거, 지출, 급여와 지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뭐 쉬운 말로 경제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60대가 된 겁니다.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입니다. 사실상 하루 전이죠. 9월 14일, 작년 9월 14일 남편이 벨트를 사와요. 아니 벨트를 사온 게 왜 싸움의 원인이냐. 5,000원 주고 벨트 사왔는데 아내가 보기에 이런 거죠. 아니 이거 벨트 얼마 전에 똑같이 5,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고장나서 잘라서 버린 그 벨트 아니냐, 이걸 왜 또 사오냐. 이래서 1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한 거죠. 자, 이게 9월 14일이고요 또 하루가 지난 9월 15일입니다 밤 9시예요 밤 9시인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뭐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생활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락스 사게 돈을 달라 라고 부탁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뺨을 한번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6일 새벽 6시 반까지 손, 빗자루 등을 이용해서 머리, 얼굴, 가슴, 목을 여러 차례 때려서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 거미막 및 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날 아니죠. 9월 16일 08시경에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이렇게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고,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유죄 판단이 나왔죠. 자,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뺨 한 대 때렸을 뿐이다. 끝까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그런 대응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뭐 우긴다면은 사실 변호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국선이에요. 국선인데 이렇게까지 우기는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네, 불가능한 일이죠. 네. 결국 이게 부산 서구 대신동이거든요. 대신동에서 발생한 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양형이죠. 양형. 폭력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인 일반적인 상해에 속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부 유형 중에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기본 영역인데요. 이거는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를 권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심원 7명이 의견 냈어요. 양형 의견. 3년에서 5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의견 낸 겁니다.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 배심원 2명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징역 5년형을 1심에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 아내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초범. 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뭐 동종 전과는 없다, 폭력 전과는 없다, 이건 아니고요. 완전 초범입니다. 그 다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요. 이 피고인 아내의 가족이라면은 사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탄원을 호소하고 있고요.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우발적이었다 라고 본 것이고요. 다만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생명 한번 잃으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살해하기 위한 고의로 살인을 했든, 그게 아니라 때렸는데 죽었든, 근데 때린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피고인은 나는 때렸을 뿐이다, 사망? 모르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또 법의학자들의 법의관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이 된 거죠. 아니, 남편이 그 전에 멀쩡했고 이 사건 후에 사망한 거다. 그럼 다른 요인이 없다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여러 곳에 골절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인과관계에 있다. 상해치사 인정이 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역 5년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가족들의 선처 탄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맹비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했고요. 일단 뺨 한 대 때렸다고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뉘우치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안타까워하는 감정도 전혀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불리한 정황인 거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감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사실 부검 감정서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고, 뺨 한 대만 쳐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다쳐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뺨 한 대 친 다음에 피 흘렸는데 다른 데 나가서 다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면 변호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 할 게 없는 거고, 국선 변호사잖아요. 국선 변호인인데 나 뺨 한 대 때렸을 뿐입니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변호인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 역시 피고인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고요. 부부 사이에 특히 60대, 70대, 80대 이상의 부부의 경우에도 사건이 생긴다. 그리고 단순히 뭐 때리는 정도, 욕하는 정도,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경우도 있다. 손과 빗자루로 때려서 코뼈골절, 갈비뼈골절, 갈비뼈도 다발성입니다. 여러 곳이 막 부러졌어요. 또 머리에 출혈, 뇌에 멍들게 하고 결국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산 사건인데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부산 서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국은 검사가 기소해서 1심 징역 5년형이 나온 사건,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의 상해치사 사건 소개해 드렸습니다.